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박진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Multivariate Time Series Forecasting with MLP 스트럭처로 다음에 Are Transformers effective for time series forecasting? Less is more, Fast Multivariate Time Series Forecasting with Light Sampling Oriented MLP Structures 논문을 바탕으로 발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히 인트로덕션에서 논문 선정 이유와 각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들에 대한 오버뷰를 보여드린 후에 다음으로는 백그라운드, NTSF 리니어, 라이트 TS, 마지막으로 컨클루션 순서로 이제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은 NLP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기에 타임 시리즈 포어캐스팅 분야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기반의 모델들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보다 성능과 효율성 면에서 더 좋은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추후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MLP 기반의 모델들이 타임 시리즈 관련 태스크에 지속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당 논문들을 소개해주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R Transformers Effective for Time Series Forecasting 논문에서 제시하는 LTSF 리니어입니다. 이는 인풋 타임 시리즈를 트렌드와 리마인더로 분해한 후에 각 분해한 파트들에 대하여 원 레이어 리니어 네트워크만을 적용하여 프레딕션을 진행하는 간단한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Less is more, Fast Multivariate Time Series Forecasting with Light Sampling Oriented MLP Structures에서 제시하는 Light TS 모델입니다. 이는 인풋 시퀀스에 대하여 컨티뉴어스, 인터벌 샘플링을 통하여 각각 로컬 및 글로벌한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추출합니다. 이후 각 샘플링에서 나온 결과들을 컨캣한 후에 최종적으로 프레딕션을 진행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러한 논문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임 시리즈 데이터란 일정한 시간 동안 수집된 순차적으로 정해진 데이터들의 집합입니다. 이에 데이터들은 시간에 관하여 순서가 매겨져 있으며 연속한 관측지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이터 중 하나로 기온이나 주가, 산업 설비의 데이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특성, 템포럴리티, 디멘셔널리티, 논스테이셔너리, 노이즈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템포럴리티가 의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계열 데이터들은 시간 순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들은 시간 순서대로 관찰된 값들의 집합으로 각 포인트들은 과거 값에 디펜던시하여 각 연속된 관측지 사이에는 서로 디펜던시나 템포럴 코렐레이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수식적으로는 체이닝 룰을 사용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통하여 다음의 식과 같이 연속되는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멘셔널리티입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각 시점에서 포착된 데이터들은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의 어트리뷰트를 가집니다. 이때 이러한 어트리뷰트 수에 따라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디멘셔널리티가 결정됩니다. 디멘셔널리티 관점에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트리뷰트가 하나인 경우에는 유니베레이트, 두 개 이상의 어트리뷰트를 가지는 경우에는 멀티베레이트라고 합니다. 이때 유니베레이트한 경우에는 현재와 이전 상태만 고려하면 되지만 멀티베레이트한 경우에는 각 타임 포인트들의 디펜던시와 베리어블스 간의 코릴레이션을 고려해야 하기에 다루기에 더 까다로운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스테이셔너리입니다. 논스테이셔너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스테이셔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셔너리란 시간이 지나도 데이터의 특성이 바뀌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fx가 존재할 때 타우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즉 데이터의 시점이 어떻게 바뀌어도 특성이 같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는 시즈널리티, 컨셉트 드리프트, 체인지 포인트 등과 같이 변동성을 가지는 특성들로 인하여 스테이셔너리가 보통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보통 논스테이셔너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이즈는 현실 세계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에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태스크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과거 및 현재 데이터로부터 미래 시점의 값들을 예측하고자 하는 포캐스팅, 주어진 특정 데이터가 어떠한 패턴이나 레이블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정상 데이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상치를 찾는 어노멀리 디텍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번 발표에서 포캐스팅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과거 및 현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정 기간 또는 미래의 특정 시점 값을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목적은 과거에 저장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수식으로 알아본다면 다음 y 햇의 값처럼 포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풋으로는 다음과 같이 y, x, si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의 의미는 제가 장표에 적어둔 것과 이제 같습니다. 이때 si는 스태틱 메타데이터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처럼 시간이 따라 변동하는 값이 아닌 고정된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진행할 때 몇 시점까지 계산할지 포캐스팅 호라이즌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원스텝 포캐스팅은 간단하게 현재 시점 t를 기준으로 하여 이후에 한 시점만을 예측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은 현재 시점 t를 기준으로 하여 타우 시점까지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타우 시점까지 어떻게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멀티 호라이즌은 두 가지 메소드로 나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로 예측한 값을 리커시브하게 계속 다음 시점의 인풋으로 사용하면서 타우 스텝의 퓨처 값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계산을 하는 도중 한 시점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 이 에러가 지속적으로 다음 시점으로 넘어가면서 에러가 누적되는 에러 어커뮬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다이렉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는 현 시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서 타우 스텝의 퓨처 값을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위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장표의 이미지는 김수빈 석사과정의 인포머 발표 자료에서 가져왔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위한 아키텍처로는 다음과 같이 RNN 기반, CNN 기반, 어텐션 메커니즘 기반이 있습니다. 이때 해당 논문에서 특히 언급하는 것은 어텐션 메커니즘 기반 아키텍처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를 베이스로 하는 포캐스팅 모델들은 분명 아직까지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명확한 문제점 역시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모델의 구조상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크다는 점입니다. 바닐라 트랜스포머의 풀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쿼리 키를 페어로 보기에 다음과 같이 쿼드라틱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논문에서는 이렇게 계산량이 많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어텐션들을 이제 계산시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부 쿼리 키만을 이용하는 스파르스 어텐션, 인덱스 간의 간격을 로그 함수처럼 점점 넓혀가며 일부의 쿼리 키만 보는 로그 스파르스 어텐션, 타임 시리즈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전환하고 탑 K 서브 스컨스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오토 코릴레이션 어텐션을 통하여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지만 다음과 같이 여전히 올더 오브 L 곱하기 로그 L에 적지 않은 계산량이 들어간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트랜스포머 모델의 문제점으로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글로벌 뷰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트랜스포머에서는 각 타임 스택 간의 계산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계열의 전체적인 통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시계열의 전체적인 트렌드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타임 시리즈 분야의 벤치마크 데이터셋 중 하나인 ETT 데이터셋의 일부분을 가져온 것인데 이때 파란색은 인풋, 주황색은 프레딕션, 초록색은 그라운드 트루스를 의미합니다.
먼저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때 인풋만 본다면 값이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여겨져 예측값은 그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정한 프리퀀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그라운드 트루스 값인 초록색 그래프는 이 예측값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는 어, 인풋으로 들어온 후에 프레딕션이 프레퀸시는 잘 예측한 반면 이제 트렌드를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측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보아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있어서 글로벌 뷰를 잘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논문인 Are Transformers Effective for Time Series Forecasting에서 제시하는 NTSF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re Transformers Effective for Time Series Forecasting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강력한 성능은 멀티헤드 어텐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멀티헤드 어텐션을 바탕으로 트랜스포머는 긴 시퀀스에서의 엘레멘트들 사이에 시멘틱 코릴레이션을 잘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하여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한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됩니다. 셀프 어텐션은 어느 정도의 길이의 시퀀스까지는 펄뮤테이션 인바리안트한 특성을 가집니다. 즉, 문장의 순서가 조금씩 바뀌어도 결국 아웃풋인 시멘틱 인포메이션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어제 사과를 먹었어. 난 사과를 먹었어 어제. 어제 사과를 먹었어 난 이라는 문장은 서로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모두 다른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문장을 보았을 때 결국 해당 문장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시멘틱 인포메이션은 무엇인지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트랜스포머의 멀티헤드 어텐션은 NLP 분야처럼 데이터들의 시멘틱이 풍부한 분야에서는 데이터들의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을 보존할 수 있기에 펄뮤테이션 인바리안트한 특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그 특성상 데이터 대부분이 뉴메리컬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뉴메리컬한 데이터 자체로 인하여 데이터 자체에서 이제 시멘틱 인포메이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타임 시리즈 데이터인 스톡 프라이스 데이터와 에너지 발전량 데이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들은 대부분 뉴메리컬한 연속적인 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포인트 와이스한 시멘틱 코릴레이션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해당 포인트들로부터 템포럴 다이나믹스를 포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트랜스포머에서는 이러한 템포럴한 변화를 잘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롱텀 시퀀스가 들어왔을 경우에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지키기 위해서 트랜스포머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나 템포럴 인코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인포메이션의 순서를 보존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템포럴 인포메이션 로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의 문제점은 바로 효율성입니다. 바닐라 트랜스포머 모델들을 롱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적용한다면 모든 쿼리키 페어를 보기 때문에 쿼드라틱 타임 메모리 컴플렉시티가 존재합니다. 또한 디코더의 오토 리그레시브한 설계로 인하여 에러가 누적되어 이것이 예측에 사용되는 에러 어커뮬레이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포캐스팅 모델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해당 모델들은 다음의 예시인 오토포머와 패드포머의 구조같이 그 구조 자체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논문에서는 이론적으로는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타임 및 메모리 컴플렉시티를 줄일 수 있음이 증명되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당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논문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정말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했던 트랜스포머가 타임 시리즈 포얼캐스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NTSF 리니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TSF 리니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템포럴 리니어 레이어를 통하여 다이나믹 멀티 스텝을 수행하는 모델을 제시하며 히스토리컬 타임 시리즈를 리그레스하여 퓨처 프레딕션을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모델은 다음과 같이 로우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하여 디컴포지션을 진행하는 파트 A와 디컴포지션이 적용된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원 레이어 리니어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파트 B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파트 B에 두 아웃풋을 더해줌으로써 최종적인 포얼캐스팅을 진행합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A, 디컴포지션 파트입니다. 인풋으로 로우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들어오면 리마인더 파트와 트렌드 파트로 디컴포지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리마인더 파트는 로우 데이터와 트렌드 데이터를 뺀 시즈널리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해주는 이유는 기존의 선행 트랜스포머 기반 연구들, 특히 오토포머와 패드포머를 보았을 때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해주는 방법을 통하여서 더 정확한 포얼캐스팅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해주는 방법은 모델 어그노스틱한 방법이어서 현 방법론에서 제시하는 리니어 모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적용하면서 이제 모델의 성능을 더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떠한 방법으로 디컴포지션을 수행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해당 논문의 오피셜 코드를 찾아본 결과 해당 논문에서는 무빙 에버러지라는 간단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제 디컴포지션을 수행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트 B, 원 레이어 리니어 네트워크입니다. 파트 A를 통해 나온 리마인더 부분과 트렌드 부분에 각각 원 레이어 리니어 네트워크를 적용합니다. 이에 히스토리컬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리그레스하여 퓨처 프레딕션을 웨이티드 썸 형식으로 뱉어냅니다. 이때 다이렉트 멀티 스텝 방식으로 포얼캐스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식적으로 이를 확인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전 단계를 통해 나온 트렌드와 리마인더 데이터에 대해 각각 리니어 레이어인 W를 취해 주어 결과값인 HT/HS를 내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포얼캐스팅 아웃풋은 다음과 같이 원 레이어 리니어를 거친 두 시리즈의 데이터들을 더해주면서 나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NTSF 리니어는 이런 간단한 과정만을 통하여 포얼캐스팅을 끝마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NTSF 리니어의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에서 파트 A를 통하여 트렌드와 리마인더를 분리한 후에 파트 B에서는 파트 A를 통해 나온 트렌드와 리마인더에 각각 원 레이어 리니어를 적용시킨 후 최종적으로 이를 더해주면서 포얼캐스팅 아웃풋을 산출합니다. 이때 NTSF 리니어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현실 세계의 멀티 베레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들의 특성상 대부분의 변수들은 각각 서로 다른 계절성이나 트렌드를 가지는 등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각 변수들 사이에서 웨이트를 공유하는 딜리니어의 성능은 좋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변수가 같은 리니어 레이어를 공유하는 형태를 딜리니어 S라고 하고 각각의 변수들이 각자 다른 리니어 레이어를 가지는 형태를 딜리니어 L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N리니어는 파트 A, 즉 디컴포지션 파트를 사용하지 않고 원 레이어 리니어만 사용한 경우를 N리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짐으로써 NTSF 리니어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집니다. 먼저 원 레이어 리니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템포럴 릴레이션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올더 오브 1의 작은 연산량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랜스포머처럼 복잡한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원 리니어 레이어만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메모리와 파라미터가 매우 적어서 매우 빠른 연산 속도를 가져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렌드와 리마인더를 구한 후
각각에 대해서 웨이트만을 곱해주는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웨이트를 시각화하여 예측값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랜스포머와는 달리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지 않고도 쉽게 사용 가능하기에 사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TSF 리니어의 엑스페리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는 매트릭으로 다음과 같이 MSE, MA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ILI 데이터셋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셋은 룩백 윈도우 사이즈 L은 모든 경우에 96으로 고정하여 진행하였고 폴캐스팅 호라이즌 T는 96, 192, 336, 720으로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ILI 데이터셋은 룩백 윈도우 사이즈 L을 36으로 폴캐스팅 호라이즌 T는 24, 36, 48, 60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ILI 데이터셋은 이전 데이터 설명에서 보았듯이 데이터의 수가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많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빨간색의 볼트체가 베스트 리절트, 파란색의 언더라인은 세컨드 베스트 리절트를 의미합니다. 이때 맨 아래의 리피트 C는 클로즈스트 리피트로 각 룩백 윈도우에서 마지막 값을 예측값으로 사용하는 나이브한 다이렉트 멀티 스텝 방법을 의미합니다. 실험 결과 테이블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딜리니어가 대부분의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방법론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기존 소타 방법론이었던 패드포머보다 적게는 20%에서 크게는 50%까지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웨더 데이터셋에서는 거의 25% 이상, 익스체인지 레이트에서는 약 50%까지 모든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들의 성능을 능가했습니다. ETT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패드포머 역시 좋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로컬 패턴을 잘 포착한다는 점과 패드포머가 그 자체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으로 템포럴 피처를 추출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던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에서 패드포머가 아직 디리니어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이후 익스페리먼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룩백 윈도우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 디리니어 성능은 패드포머의 성능을 이제 뛰어넘게 됩니다. 해당 그래프는 세 가지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들과 디리니어의 프레딕션 리절트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세 개의 데이터들은 모두 급변하는 템포럴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해당 실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급변하는 템포럴 패턴을 각 모델들이 얼마나 잘 포착하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 실험은 인풋 랭스는 96, 아웃풋 호라이즌은 336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갈색의 그라운드 트루스와 주황색의 디리니어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번 해당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Electricity3와 ETTH2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템포럴 패턴의 급변함에 있어서 트랜스포머 모델들의 예측값은 스케일과 바이어스를 잘 포착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디리니어는 이제 나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따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익스체인지 레이트에 대해서도 다른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트렌드를 잘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실험은 각 모델이 템포럴 릴레이션십을 얼마나 잘 추출하느냐에 대한 실험입니다. 룩백 윈도우의 크기는 과거의 정보를 얼마나 학습에 반영할지를 정하는 것이므로 폴캐스팅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폴캐스팅 모델이 데이터에서 템포럴 릴레이션을 추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커질수록 성능도 비례해서 더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실험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룩백 윈도우 사이즈를 다음과 같이 24, 48, 72에서 점점 늘려가면서 720까지로 설정하고 이 롱텀 폴캐스팅을 하도록 폴캐스팅 호라이즌 T는 720으로 하여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들은 룩백 윈도우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저하되거나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LTSF 리니어에서는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들은 긴 사이즈의 시퀀스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템포럴 릴레이션을 잘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NTSF 리니어와 트랜스포머가 얼마나 템포럴 올더를 잘 유지하느냐에 대한 실험입니다. 셀프 어테이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퍼뮤테이션 인바리언트한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나 타임 시리즈 폴캐스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시퀀스의 순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나 템포럴 인코딩 등의 방법을 진행하지만 이를 진행한다 해도 여전히 템포럴한 인포메이션을 손실한다고 해당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해당 실험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셔플하여 데이터를 만듭니다. 첫 번째로 SHUF는 이제 전체 데이터를 랜덤하게 섞은 데이터이고 할프EX는 반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자른 후에 앞과 뒤 데이터들을 익스체인지해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오리지널 데이터들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익스체인지 레이트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모든 트랜스포머에 대한 결과들은 오리지널 데이터나 랜덤하게 셔플된 데이터나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LTSF 리니어는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에서 포지셔널 올 템포럴 인코딩을 진행한다 해도 상당히 적은 템포럴 릴레이션만을 보존할 수 있고 노이지한 데이터가 많은 익스체인지 레이트 같은 데이터에서는 오버핏 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LTSF 리니어에서는 템포럴하게 올더를 잘 모델링하여서 더 적은 파라미터로도 이제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LTSF 리니어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들보다 템포럴 올더를 더 잘 보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성에 관한 실험입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방법론들에서는 바닐라 트랜스포머는 O order of L 제곱의 시간 및 메모리 복잡도를 가지기에 롱텀 타임 시리즈 폴캐스팅을 하기에는 알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해당 복잡도를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다양한 논문에서 이제 새로운 어텐션 메커니즘을 제시하면서 증명되었지만 정말 실제로 인퍼런스 시간과 메모리 코스트가 줄었는지 오늘날의 GPU와 똑같이 비교하지 않았으므로 정말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메모리와 인퍼런스 시간 측면에서 발전하였는지 해당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어레티컬한 효율과 프랙티컬한 효율을 비교하였을 때 변형된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해당 모델들에 존재하는 복잡한 모듈들과 추가적인 설계 때문인지 바닐라 트랜스포머와 유사하거나 더 느린 인퍼런스 타임,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트랜스포머 방법론들과 위에 이제 디리니어의 결과를 따로 비교하였을 때는 이제 디리니어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트랜스포머 모델들에 비해서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각화 파트입니다. LTSF 리니어는 선형 모델의 집합이기에 리니어 레이어의 웨이트를 시각화하여서 해당 모델의 작동 방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각화 자료를 통하여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의 특성 역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익스체인지 레이트에 대한 트렌드와 리마인더 부분을 시각화해보면 재무 데이터의 특성상 주기성과 계절성이 부족하므로 명확한 패턴을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렌드 레이어에서는 예측값에 더 큰 기여를 나타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보라색 부분으로 더 큰 웨이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래와 같은 트래픽 데이터는 주기성을 띠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명확한 시저널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룩백 윈도우의 가장 최근 타임 스텝인 0, 23, 47에서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719에 큰 웨이트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 스텝 중에서도 0, 167, 335, 503, 671에서 특히 더 웨이트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하루가 24개의 타임 스텝으로 이루어지고 일주일은 168개의 타임 스텝으로 이루어지므로 트래픽에 일 주기성과 주 주기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less is more,
Fast Multivariate Time Series Forecasting with Light Sampling Oriented MLP Structures 논문에서 제시한 라이트 TS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전 논문과는 조금 다르게 트랜스포머의 한정된 내용이 아닌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폴캐스팅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과 이제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효율적인 MLP 구조를 제안하면서 논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모델에서 말하는 이제 복잡한 최근 모델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omplex Interdependency Among Different Variables입니다. 먼저 모두 알다시피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타임 시리즈들의 집합입니다. 이는 결국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서 폴캐스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히스토리컬 밸류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수 간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다별량 데이터에서 폴캐스팅을 진행하고자 모델을 구축하려 한다면 템포럴 패턴을 잘 고려하면서 서로 다른 변수 간의 인터 디펜던스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computationally expensive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정교한 모델들은 폴캐스팅 태스크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으나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시에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인풋이 긴 시퀀스로 이루어지면서 멀티플 코릴레이티드 베리어블스를 가지는 롱타임 시리즈 폴캐스팅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더욱더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들은 오른쪽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제 수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모델들은 러버스트하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제 라이트 TS 모델에서 말하는 이전 복잡한 모델들의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당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하고 계산량이 많은 모델들을 사용하여 다별량 시계열 예측 가업을 수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라이트 TS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해당 논문에서 다별량 시계열 예측 가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꼭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short-term local 패턴과 long-term global 패턴을 잘 포착하면서 다른 타임 시리즈 변수 간의 인터 디펜던스를 잘 포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라이트 TS에서는 short-term local 패턴과 long-term global 패턴을 잘 포착하고자 파트 A를 도입하며 다른 타임 시리즈 변수 간의 인터 디펜던시 부분을 해결하고자 파트 B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파트 A, B에 등장하는 Information Exchange 블록, IE 블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E 블록은 라이트 TS의 설계를 위해서 디자인된 블록으로 다운 샘플링 파트와 프레딕션 파트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차원을 따라서 인포메이션을 교환하여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F by W의 또 다른 맵을 형성하게 됩니다. I 블록은 미들 레이어의 피처 디멘션이 아웃풋 레이어의 피처 디멘션보다 작은 버틀넥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I 블록에서는 채널 프로젝션을 각 타임 스텝마다 반복해서 적용하는데 이때 인풋으로 롱 시퀀스가 들어온다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많아질 것이므로 이에 버틀넥 형태를 취해주면서 이러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럼 I 블록의 수행 과정을 순서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포럴 프로젝션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템포럴 디멘션에 따라서 템포럴 디멘션 피처를 추출합니다. 즉, 각 컬럼에 대해서 MLP를 적용하여서 로우 H'에서 F로 이제 매핑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MLP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웨이트를 공유하면서 이제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F'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H와 F보다 작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채널 프로젝션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채널 프로젝션을 F' 횟수만큼 즉 각 로우에 MLP를 적용해 주면서 템포럴 인포메이션들을 교환해 주게 됩니다. 이때 각 로우의 웨이트는 이전 템포럴 프로젝션 단계와 같이 이제 서로 공유해 주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웃풋 프로젝션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F'을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인 F로 프로젝션해주면서 피처 디멘션을 F로 매핑해주게 됩니다. 이때 F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아웃풋 피처 디멘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트 A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다른 시퀀셜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때 다운 샘플링을 하였을 경우에도 대부분의 인포메이션을 보존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유니폼 샘플링 등의 나이브한 방법으로 샘플링을 한다면 오히려 인포메이션 로스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로컬 패턴과 글로벌 패턴을 함께 포착할 수 있는 샘플링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각 패턴을 포착하기 위하여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샘플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컨티뉴어스 샘플링은 단기적인 short-term 로컬 패턴을 포착하는 데 초점을 두는 샘플링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벌 샘플링은 이를 통하여 장기적인 롱텀 글로벌 패턴을 포착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때 IE 블록은 각 샘플링 방법에 대해서 따로 적용되는데 인풋으로 들어갈 때 IE 블록 내의 HW 값은 다음과 같이 H는 서브 시퀀스의 길이인 C를 의미하며 W는 서브 시퀀스의 수인 C분의 T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티뉴어스 샘플링입니다. 이를 통하여 길이 T의 각 시퀀스가 인풋으로 들어올 때 길이를 C로 하는 여러 개의 겹치지 않는 하이 시퀀스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때 컨티뉴어스 샘플링의 경우에는 C 토크를 선택할 때 연속적인 하나의 서브 시퀀스로 선택하여서 총 C분의 T개의 서브 시퀀스로 다운 샘플링한 2D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벌 샘플링입니다. 컨티뉴어스 샘플링과 동일하게 길이 t의 각 시퀀스가 인풋으로 들어올 때 길이를 C로 하는 여러 개의 겹치지 않는 하위 시퀀스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터벌 샘플링의 경우에는 C 토큰을 고정된 타임 인터벌을 통해서 하나의 서브 시퀀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총 C분의 T개의 서브 시퀀스로 다운 샘플링한 2D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컨티뉴어스에서는 연속된 시퀀스를, 인터벌 샘플링에서는 고정된 인터벌을 기준으로 서브 시퀀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B, 프레딕션 파트입니다. 먼저 파트 A에서 얻어진 피처 벡터들을 컨캣하게 됩니다. 이는 즉, 컨티뉴어스 샘플링과 인터벌 샘플링으로부터 얻어진 템포럴 디멘션의 피처들과 채널 디멘션의 모든 타임 시리즈 베리어블스를 컨캣해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저희는 2 곱하기 F 바이 N 차원의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매트릭스를 IE 블록 C에 넣어줍니다. 이때 IE 블록 C에서 인풋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IE 블록 A와 B와는 다른 W와 H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IE 블록 C에서의 H와 W는 H는 파트 A에서 추출된 피처의 디멘션을 의미하게 되고 W는 총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베리어블스인 N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IE 블록을 거친다면 최종적인 프레딕션인 L by N의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템포럴 디멘션으로부터 나온 short-term 로컬 패턴과 long-term 글로벌 패턴 그리고 채널 디멘션으로부터 나온 각 인풋 베리어블스 간의 코릴레이션을 결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이트 TS에 대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들은 다음과 같은데 이전에 NTSF 리니어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솔라 에너지 데이터셋 외에는 모두 동일한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매트릭으로는 short sequence forecasting과 long sequence forecasting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매트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long sequence forecasting에 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MSE, MAE를 사용하고 있으나 short sequence forecasting에서는 RSE와 correlation을 매트릭으로 사용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RSN은 다음과 같이 RMSE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스케일링해준 지표이며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를 제곱하여 루트를 씌워준 값을 스케일링해주는 것이므로
값이 클수록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Empirical Correlation Coefficient는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이 값이 높을수록 모델이 Temporal Dynamics를 더 잘 포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값이 클수록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멀티스텝 하에서의 Long Sequence Time Series Forecasting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테이블에서 볼드체는 베스트 리절트, 파란색의 이틀렉체는 세컨드 베스트 리절트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라이트-TS는 ETTH1, ETTH2, ETTM1, 엘렉트로3 데이터셋에서 베스트 리절트를 달성하였고 웨더 데이터셋에서는 세컨드 베스트 리절트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긴 포캐스팅 호라이즌 설정인 720일 기준으로 ETTH1, ETTH2, ETTM1, 엘렉트로3 데이터셋에서 MSE를 9.21%, 3390%, 34.18, 13.60%를 감소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테이블은 싱글 스텝 하에서의 Short Sequence Time Series Forecasting 결과 비교로 이전 테이블과 동일하게 볼드체는 베스트 리절트, 파란색의 이틀렉체는 세컨드 베스트 리절트를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전 롱 시퀀스의 경우만큼 좋은 성능을 보이지는 못했으나 솔라 에너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포캐스팅 호라이즌이 3, 6, 12, 24인 경우에서 RSE를 각각 4.16, 4.61, 3.90, 2.73%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트래픽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RSE와 코릴레이션의 성능이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RSE로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코릴레이션의 경우에는 좋은 성능을 잘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해당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는 템포럴 다이내믹스를 잘 포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느 모델도 서로 눈에 띄게 우수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나 라이트-TS는 이후 다른 실험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플럽스나 실행시간 면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인다는 것을 이후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실험은 모델의 효율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오토포머, MTGNN, 사이넷의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라이트-TS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때 플럽스와 러닝타임에 대해서 비교를 진행하는데 다음과 같이 똑같은 하드웨어를 통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플랍스는 다음과 같이 컴퓨터가 단위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의 수를 나타냅니다.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초당 수행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연산의 횟수를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험표를 확인한다면 라이트-TS가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ort Sequence Forecasting에 관한 트래픽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 플랍스가 최소 96% 이상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에포크마다의 러닝타임을 비교했을 때 MTGNN보다는 44.5배 이상, 사이넷보다는 13.8배 이상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롱 시퀀스 포캐스팅에 관한 엘렉트로3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최소 93.5%의 작은 플랍스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트렌드나 시저널리티를 잘못 예측한 경우 예측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에러가 누적되어 더 잘못된 방향으로 예측하는 에러 어커뮬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모델의 로버스티니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해당 실험에서는 다른 모델들과 라이트-TS의 로버스티니스 측면에서 이제 비교를 수행하며 베이스라인으로는 오토포머, 사이넷 모델을 사용하면서 비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라이트-TS는 다른 방법론들보다 프레딕션 어큐레시에서 훨씬 더 적은 베리언스를 보였습니다. 왼쪽의 피규어에서는 랜덤 CD에 대한 프레딕션 베리언스를 다음과 같이 쉐이디드 에어리어로 제시하고 있는데 라이트-TS는 랜덤 CD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비교적 다른 모델에 비해서 더 적은 쉐이디드 에어리어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실험들을 종합하였을 때 저희는 라이트-TS가 롱 시퀀스에 대한 포캐스팅을 진행할 때 정확도와 효율성, 로버스티니스 측면에서 훨씬 더 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채널 프로젝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터벌 샘플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컨티뉴어스 샘플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실험 결과 채널 프로젝션은 솔라 그리고 엘렉트로3 데이터셋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때 채널 프로젝션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베리어블스 간의 인터 디펜던시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솔라 데이터와 엘렉트로3 데이터셋에 관한 경우에는 각 변수 간의 인터 디펜던시가 명확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익스체인지 레이트의 경우에는 채널 프로젝션을 제거한 경우에 오히려 성능이 더 올라갔으므로 각 베리어블 간의 인터 디펜던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에서 각 변수 간 인터 디펜던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각 변수 간의 인터 디펜던시를 캡처하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모델의 성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벌 샘플링과 컨티뉴어스 샘플링은 모든 데이터셋에서 사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컨티뉴어스 샘플링은 숄트 텀의 로컬 패턴을 더 잘 포착하게 해주고 인터벌 샘플링은 롱 레인지 패턴을 더 잘 포착하게 해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본 모델들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린 후에 이후 퓨처 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해당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Transformers Effective for Time Series Forecasting 논문에서 제시하는 LTSF 리니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인풋 타임 시리즈를 트렌드와 리마인더로 분해한 후 이렇게 나눈 데이터들에 대해서 각각 원 레이어 리니어를 적용하여 결과들을 웨이티드 썸 형태로 하여 퓨처 프레딕션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Less is More, Fast Multivariate Time Series Forecasting with Light Sampling Oriented MLP Structures 논문에서 제시하는 라이트-TS는 먼저 인풋 시퀀스에 대해서 컨티뉴어스 인터벌 샘플링을 통하여 다운 샘플링 해줌으로써 숄트-텀 로컬 패턴과 롱텀 글로벌 패턴을 포착하고 이후 이들과 채널 디멘션으로부터 나온 각 인풋 베리어블스 간의 코릴레이션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프레딕션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처 워크를 제시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논문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트랜스포머 기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 생각한 것처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트랜스포머의 과도한 연산량과 템포럴한 정보를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두 논문에서는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잘 포착해야 하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에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간단한 구조를 통하여 좋은 성능과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LP라는 구조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하고 파악할 수 있으므로 MLP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이 타임 시리즈 관련 태스크에 지속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당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